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저는 사이버대에 좀 익숙해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지금 현재 패션 비즈니스학과 겸임 교수로 있고요. 원래는 전직 호텔리어였습니다. 원래는 해외 취업부터 먼저 해서 전직 호텔리어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잠깐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가 원래 전직과 원래 가졌던 직업과 현재의 직업이 조금 다른 케이스, 그리고 제가 많이 바꾼 케이스. 사실 직업을 중간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또 여성으로 또는 엄마로 살다 보니까 저도 직업을 조금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조금은 어떤 팁이나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 회의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밴쿠버 호텔리어로 먼저 시작해서 폴시즌 호텔에 먼저 전직해서 근무했었고요. 영문과를 원래는 영문과랑 마케팅 출신이에요. 영문학도였는데 호텔 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직업을 바꾸려고 선택했을 때 제가 잘했던 게 뭐였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컬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컬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컬러에 관한 모든 거는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지 메이킹 컨설턴트고 현재 국회의원 컨설턴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예, 호텔리어 생활을 엄마로서는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여자로 이어나갈 수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교수직까지 어떻게 잘 겸임까지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일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무래도 이렇게 커리어 개발이라든지 진로 취업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불러주세요. 제 경력이 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대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대학원생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로나 취업 쪽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참 많이 고군분투한 케이스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았던 케이스여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에는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게 근데 과연 뭘까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때 귀에는 많이 익으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커리어를 개발해야 될지,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오다 보니까 인공지능, 네트워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아직 그런 거에는 잘 안 맞는데 내 성향이,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으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반드시 네트워크나 뭐 빅데이터 이것만 잘하라는 게 아닌데, 강조점이 자꾸 인공지능 이쪽이 아니면 마치 안 될 것처럼, 내가 마치 다른 직업은 못 가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오늘은 저도 문학도였고 저도 사실 공학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뭐 네트워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컴퓨터나 디지털 쪽을 활용하게 되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려면 활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전문가나 공대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대 재학생 맞으신 거죠? 네. 그럼 여기 들어오셨을 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잘...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로 플립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시작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이버대 특징인 만큼 플립 러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플립 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지금 다들 플립 러닝 하고 계신데 오늘 딱 하시고 계시는 건데, 네,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거꾸로 수업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나요?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직접 다 하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네, 굉장히 안 들어보고 거꾸로 수업이다, 뭐 플립 러닝이다, 이거 지금 다 처음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굉장히 생소한 용어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사이버 대학생들은 다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 지금 오늘 저를 보려고 취업 특강을 듣겠다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프 강의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수업은 오프로 진행하시나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나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고 계시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데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학과에서 모임이 있지 않나요? 어떤 학과 특강을 진행한다든가 진로 특강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시죠. 뭐 과제를 진행하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러면 나와서 자꾸 좀 친해지셔야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 이게 하고 계신 플립 러닝입니다. 하고 계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으신지 몰랐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지금 하고 계신 공부, 플립 러닝. 요거는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수업. 우리 항상 그동안 왜 기존에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하실 때 그 기본의 강의에 익숙하셨죠? 항상 학교 가서 발표 수업 안 하고 토론 수업 안 하고 그냥 일렬로 다 짝짝짝짝 앉으셔서 선생님한테 자, 듣고, 자, 과제는 다 집에 가서 해보시고, 과제 혹시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혼나시고, 그죠? 다시 또 나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구도 자체도 플립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지금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그 테이블 자체도 우리 거꾸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왜 중간에 그 진행자, 저는 교수자죠. 교수자인데 저는 그냥 코칭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중간에서 어떤 회의를 이끌어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약간 전달해주고 정리해주는 퍼실리테이션의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즉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무조건 교수자는 아니에요. 막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 대답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앉으신 자세들도 되게 지금 편안하신 그 위치들에 계시거든요. 저랑 다 바라 보이세요. 저 그래서 이런 테이블의 상태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다 볼 수 있어서, 예, 그리고 다 가깝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공부가 이 거꾸로 수업입니다. 우리 공부가 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필요한 학과 교과목 같은 거라든지 필요하신 공부는 선수강으로 온라인에서 다 공부를 하시는 거죠. 필요한 거.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시죠. 질문이 하고 싶으세요. 답답하시죠. 해결이 안 나요. 그리고 좀 직접 가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싶다. 그래, 지식은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누구랑 교수님들이랑 또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공부하시면서? 저도 그 공부를 사이버로 다시 편입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알겠는데 지식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나만 모르는 건가? 나만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이 답답함이 나만 있는 거야? 여기서 질문이 더 나가는데 그럼 내가 더 할 수 여기서 요 부분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공부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되시잖아요. 그럼 그때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토론을 하시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셔서 대면 교육이 진행되시죠. 이미 기본적인 베이직 공부는 인터넷으로 수강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걸 거꾸로 수업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사실 여기 세대들이시면 아마 미국 교육, 우리 옛날에 조기 교육 분무 이래갖고 미국에 아이들 많이 보낸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생들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으로 조기 교육 잘 안 보내죠. 왜냐면 미국 교육이 조금 나빠졌어요. 갔더니 아이들의 문제가 인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엄마나 아빠는 여기에 다 남고 아이가 인성이 가르쳐야 할 때 지식을 교육시키겠다고 중고등학교 때 조기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인성을 바로잡아야 될 나이에 인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조기 교육이 어느 쪽으로 흘렀냐면 미국에서 독일로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시스템을 요즘에 굉장히 독일이 잘된 시스템 교육 체계에서 잘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리고 이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서 공부를 시작한 게 바로 이렇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현재 지금 저희 나라에 개성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립초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이버대들이 딱 이 플립러닝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거의 공부가 아마 4차 산업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거예요. 이 공부 스타일
스타일이 지금 우리 점점 대학교에 5% 나가서 듣는 대학교의 개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점점 합리적이에요. 시간과 돈을 따졌을 때 내가 이거 듣는 시간에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이거 듣는 시간에 이 내용은 집에서 배우고 궁금증만 해결하러 학교를 가면 되는데 왜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필요한 공부나 내가 필요한 자격증은 그때 듣고 내가 시간이 될 때 기부한 지식을 들으면 되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가끔씩 하지 않으셨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쩔 때는 간날 듣고 온 게 없어요. 선생님이 딴소리 50분 하시다가 끝났어요. 그럴 때 저희가 느끼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죠?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 온 건 아닌데. 가끔은 재밌는데 어쩔 때 수업이 너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때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런 폐단을 막기도 하고요. 점점 시간, 네트워크망이 워낙 발달하고 화상 채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렇게 시스템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굳이 이렇게 기기를 이용하면 될 걸 왜 굳이 늘 나가서 늘 앉아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한 시스템, 이 플립 러닝의 형태고 저는 이 플립 러닝의 형태가 굉장히 지지할 만한 형태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형태로 인해서 평생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공부하시기 지금 여기 사이버대를 선택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실 수 있어서죠. 지금 다들 뭐 직업이 다들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있고 또는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시간에 반드시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제약이 없으시니까 사이버대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느 한 곳에 가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즉 공간의 제약을 탈피하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교육을 시작하고 계시죠. 잠시만요. 안 넘어가서 잠시. 질문에도 수업 방해 안 되죠? 네, 그럼요. 아니 거꾸로 수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플립 러닝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이론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활용이나 적용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반대로 오히려 역진행하는 방식 이 플립 러닝의 형태고 저희 앞으로 20년 안에 모든 초등학교가 플립 러닝의 형태를 취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는 이유는 토론과 과제를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왜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 아이들 숙제 도와주시면서 한번 느끼셨던 거 있어요. 과제를 엄마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한테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과목에 대해서 엄마가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과제를 토론식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가는 거고 기본 지식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습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과서가 다 패드로 나갈 거라고 해요. 지금 현재 개성초에서는 다 패드로 진행돼서 선생님들이 직접 과목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는 것처럼 사이버대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것처럼 촬영을 해서 수업을 집에 가서 과제로 듣고 오고요. 모여서 토론을 해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신 거죠. 예, 오늘 나와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이게 플립 러닝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무래도 나와서 토론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학습 내용의 장기적인 지속력이 훨씬 더 좋아요. 지식만 듣고 가면 들었다 오늘 되게 많이 들었다 라는 생각은 많이 드시지만 머리에 많이 남았다라는 느낌 드세요? 아니죠. 근데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거를 정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결을 하고 나면 오늘 내가 가서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 오늘 내가 이거는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죠. 장기적인 실제로 내가 습득하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 면에서도 너무 좋고요. 효율 면에서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용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교육 방식이에요.
계속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버대가 계속 더 많이, 오히려 지금 기존에 오프 강의만 갖고 있었던 대학들이 점점 사이버대를 늘릴 거라고, 아니면 사이버대로 전환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게 플립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자,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진행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의 시대에서 사이버대는 직장인들의 재교육 상태가 되는 거죠. 직장인의 사이버 대학교. 그래서 요즘에 셀러리맨과 스튜던트를 합쳐서 요즘에 이런 말이 신조어가 상행했죠. 공부하는 직장에서 셀러턴트. 들어보셨나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셀러턴트라고. 자꾸 내가 사회를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나가서 일을 해봤더니 내가 이걸로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직장인들이 요즘에 20대들한테는 평생 교육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처럼 계속 취업난은 어마어마하게 지속될 거예요. 예, 아이들이 한 가지 직업만 가는 세대가 끝났습니다. 한 번에 3가지, 4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은 이렇게 1인 창업 시대이기도 해서 요즘에 초등학교 1위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1위 직업. 그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예. 예전에는 연예인이었는데 우리 TV에서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현재 중고등학생들.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걔네들이 너무 많이 보고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쉬운 길을 가자. 요즘 애들 참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예선 통과도 힘들고 막 우는 거 보고 막 이랬잖아요. 상처받는 거 보고. 그래서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자,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1인 창업하겠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작가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강연자도 되고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서 자기가 또 장사도 해요. 한 가지 직업만 갖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대기업을 들어간 회사원들도 실제로 새로운 또 투잡, 3잡을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한 가지 직업을 더 추가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하나로 끝이 안 나는 거죠. 즉 내가 가진 기존의 직업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부수적으로 아예 생소한 게 아예 다른 직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저도 직업이 따지고 보면 저도 직업이 4가지거든요. 저는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데 저는 제 회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특강을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또 컨설턴트로 아예 1대1 컨설턴트로도 들어가거든요. 이미지 컨설턴트로 1대1로도 들어가는데요. 내가 연결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겠어요? 공부해야겠죠. 예전에는 한 가지만 디립답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디립답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자 이제는 한 2가지 정도를 깊게 팔아. 그러다가 이제는 야 다방면의 재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얕고 많이 팔아.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뭐가 됐냐면 깊게 많이 팔아. 슬픈 시대죠. 예. 그러니 어떠셨어요? 공부를 끊임없이. 왜요? 얕게 깊게 파놓으면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전문가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깊게. 근데 왜 우물 파보려고 느껴보면 우물 팔 때 어떤가요? 우물 어디서 땅을 파야 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파놔야 어디서 나올지 알죠. 예, 노다지가 어딜지는 생각해봐야 파봐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다지일지 여기서 콸콸 나올지 여기서 쫄쫄쫄 나올지 모르니까 어때요? 우선은 디립다 파봤더니 어디서 광천수가 터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깊게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도 제가 추천할 때 한 가지만 전공하지 마시고 2가지는 전공해갖고 나오실 거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죠? 라고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동공이 지진이 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도 기왕이면 더 해놓으시는 게 나실 텐데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좀 관련된 과목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 분야를 확장시켜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어차피 또 하시다가 보면 한계치에 부딪혀요. 더 할걸.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사만 5개예요. 미쳤죠? 네, 저도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근데도 제가 지금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대면하는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담 심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이 공부는 진짜 직장인 사이버대학교 셀러턴트, 제가 지금 저도 셀러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두가 셀러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는 하셔야 되고 깊게 파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노예요. 더 파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여기서 뭐를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요것만 해갖고 잘 파야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확장할 수 있지? 라고까지 생각하셨을 때 요즘에 창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창직? 창업 플러스 직장. 요즘에는 아예 직업을 새로 창조하세요. 있는 직업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전문가? 그것만 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걸 창직하셔야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근데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보면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얘네들이 정말 창직하고 있어요. 개구리 전문가. 혹시 유튜버 보셨나요? 크리에이터 한 5학년짜리 아이가 되게 잘 나가는 그 하고 있는데 유튜버 크리에이터인데 조회수 되게 높아요. 자연에서 특히나 과학에서 얘가 개구리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개구리 전문가예요. 걔의 별명은 개구리 전문가입니다. 개구리에 대해서 숙제가 나오면 모두가 그 아이의 이 동영상을 봐요. 예, 떼돈을 벌고 있어요. 유튜버로 5학년이에요. 창직했죠. 개구리 전문가로. 자, 우리 개구리 전문가가 되실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아닌 거죠. 처음에 이 아이가 시작했을 때도 학교 과제였어요. 파다 보니 이제 초등학생의 거의 개구리 전문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쳐다봅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활용할 때 개구리만 할까요? 아니요. 얘 촬영도 잘하고요. 이제 점점 촬영 기술, 그리고 찾는 기술, 얘는 빅데이터를 이미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서치 능력이 굉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개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팠을까요? 책만 팠을까요? 아니요.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했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거고요. 아이가 벌써 동영상을 올려서 코딩하는 기술을 자기 스스로 이걸 하기 위해서 습득한 거예요. 즉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을 이 개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 집어넣은 거죠. 얼마나 많이 또 뒤졌을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고 스스로 학습한 거죠. 즉 이 아이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얘도 결국은 그 코딩하는 능력조차도 유튜브로 들었대요. 개구리에 대한 내용 자체도 위키디피아 사전 들어가서 찾기 해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해되시나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필요해요. 컴퓨터 필요해요. 네트워크 필요해요. 코딩 필요해요. 근데요. 필요하셔야 공부하셔요. 내가 뭔가를 하시면서 필요함을 되게 절박하게 느끼셔야 그걸 하시죠. 그냥 나는 갑자기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겠어. 이런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까요? 내가 그 관심도 없는데? 안 돼요. 코딩 배우겠어. 막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코딩이 배워지시나요? 안 배워져요. 모르는 건지. 이해되시죠? 내가 자꾸 뭔가 창업, 창직, 내가 이거 내 거 지금 잘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계신 재능들. 이거를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퍼뜨릴 수 있을까를 종합해서 널리 퍼뜨리려고 하시려고 하다 보면 코딩도 자꾸 배우게 되고요. 빅데이터도 자꾸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배우시게 된다는 거죠. 찾게 되신다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답답한 게 4차 산업혁명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시는데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소용돌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 국사 옛날에 교과서 배우실 때 농경사회, 농업혁명 들어보셨나요? 그랬을 때 우리 막 그거 막 외우면서 들었죠. 농경사회에 쌀이 시작됐어. 정착을 시작했어. 외우셨죠? 아마 한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랬대 뭐 이러면서 우리도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 하나인데 저는 그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정말 농경혁명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을까? 그냥 익숙해졌겠죠. 세상이 그냥 그 소용돌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태풍의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이미 하셔야만 하는 세상이 온 거죠. 근데 자꾸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뿐인 거죠. 이미 저희는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태풍의 눈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으실 뿐입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떻게든 스마트폰 활용해 보시려고. 스마트폰 안 쓰고 나는 지금 폴더 쓰신다 하시는 분, 나는 카카오톡 절대 안 쓴다 하시는 분 이미 안에 있으시잖아요. 나 페이스북,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SNS도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신다 하시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죠. 힘드시잖아요. 하실 때마다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시잖아요. 스마트폰 한 번 할 때마다 막 2시간씩 고민하시잖아요. 예. 근데도 하시잖아요. 왜요? 따라가야 되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자꾸 뭐를 보내는데 나만 못 보내요. 막 어떤 사람 되게 멋진 문구를 동영상과 함께 보냈는데 나는 이걸 보낼 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어떻게 보내? 빨리 가르쳐줘봐. 이거 어떻게 보내냐고. 이거 하시잖아요.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잖아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와 계셨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하고 계시대요. 항상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대. 인터넷으로 검색 안 하시는 분. 지금 나는 네이버랑 구글을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 없으시죠? 예. 키워드 검색.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지 빠른 키워드를 찾기 위해 되게 노력하시죠. 그래야 정보가 나오니까.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시태그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느냐 오랜 기간에 이루어지냐의 차이. 원하는 그 원하는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딱딱딱딱딱딱딱 들어오시는 거.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있으신데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빅데이터를 하고 있지 않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늘리셔야 되죠. 뭐로요? 내 직업으로요. 예, 하고 계신 공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창직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연결하실지. 그리고 요즘은 1인 강연자 시대입니다. 내가 아는 걸 나만 아는 세대가 아니라 내가 아시는 거를요, 누가 궁금해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궁금해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듣고 싶어 해요. 자, 지금 뭔가를 듣고 싶으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건요,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가진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1인 강연자 시대, 즉 창직이 가능하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고요. 저는 평생교육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내가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빅데이터 안에서 내가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한 창직은 지속됩니다. 자, 우리 엄마들이 저도 엄마한테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 가면 공부 안 해도 돼.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해. 막 제가 대학 가기 싫어갖고 엄마 나 공부 너무 하기 싫어.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이럴 때마다 대학 가면 놀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지금 혹시 내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고 계시면서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거짓말이죠. 무슨 그런 소리. 네, 저희 엄마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저는 지금 학사를 5개 따고 지금 석사 과정을 이제 거의 끝마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엄마 근데 나 아직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엄마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전생에 너무 놀았나 봐.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정말 공부를 업보처럼 갔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일을 더 키우려고 하고 제 일을 더 잘하려고 하고 제 일에서 전문가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파야 돼요. 파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사람이 이미 사람들이 정보에 웬만큼은 노출되어 있어서 그 웬만한 정보는 유튜버만 찾으면 나오기 때문에 또는 네이버 그 인터넷에서만 나오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인터넷을 닥닥 긁어도 되는 얘기만 만약에 들고 왔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까요?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 인터넷에서도만 그냥 참고해서 들은 내용을 교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안 아까우실까요? 시간과 내 비용과 돈과? 아까우시죠? 이게 요즘의 정보, 왜 깊이 있게 파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인터넷에서 이미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얕아요. 예,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얕은 정보를 이길 저희는 인재가 돼야 돼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인재의 시작입니다. 깊게 파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결국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치예요. 예, 노하우요.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되시고 있는 사람, 노하우와 공부와 경험이 함께 축적되고 계시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커리어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보단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인터넷 너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유튜버에 올리는 것보다 잘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미 다 하시고 계십니다. 네트워크 활용하고 계시고요. 클라우드 활용하고 계시고요. 클라우드 우리 공유하고 있죠. 파일들 다 공유하고 계시고 빅데이터, 키워드検索을 통해서 다 융합하고 계시고 이제 더 나아갈 건 우리 사물인터넷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사이버대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컴퓨터 이 수업으로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세요. 예. 굉장히 오프라인 수강생들보다 훨씬 더 인터넷 사용하는 기술들이 좋아요. 시험도 인터넷 치시잖아요. 예, 그죠? 대면 안 하시잖아요. 잘. 그죠? 과제 제출 어떻게 하세요? 직접 갖고 오신다. 없으시죠? 예, 과제 제출도 다 뭐로 하세요? 인터넷으로 하시잖아요. 이미 익숙해져요. 그 올리시고 계시는 그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예, 이미 어떤 저장 공간, 가상의 저장 공간 안에 이미 그 파일들을 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클라우드예요. 이미 하시고 계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 다 들고 다녀요. 뭐 이러시는 학교를 매번 이거 사이버대인데 자꾸 오프 강의처럼 줄기차게 나오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하시고 계시는 거고 자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가 사라지는 일자리가 714만 개면 그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가 창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통계치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만들어낼 직업의 수는 사실은 무한대죠. 예. 그냥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런 직업이 더 생길 것이다 라고 해놓은 그냥 데이터 수치일 뿐이지 사실은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더 창직해낼지는 사실은 그건 무한대야. 그게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거죠. AI가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진 경험이거든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 경험은요. 얘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빅데이터인데요. 네. 내가 빅데이터라서 걔는 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그쵸? 그게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많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현상이다. 그래도 대답 많이 하셨죠. 근데 향후 1, 2년 이내에 다가올 현상, 3, 5년 이내에 다가올 현상 보세요. 무슨 소린가요? 이미 와서 그 안에 있으시면서 3, 5년 후에 온대요. 이미 그 안에 계신데. 그쵸?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안에 있으시고 자꾸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자연공학, 공학적 지식이라든지 생명과학, 의학적 지식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감성 영역이 더 중요해져요.
기본적인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거 하시게 되면 뭐가 생기시잖아요. 사물 인터넷. 자, 우리 밖에 나갔을 때 가스불 켰는지 안 켰는지 가끔씩 궁금하실 때 있죠. 그러다가 내가 이거 집, 내가 문 잘 끄고 나왔나? 내가 보일러 끄고 나왔어? 야, 오늘 한파 왔다는데 수도 오는 거 아니야? 자, 나와서 고민하시죠. 그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즉, 내가 몸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줄어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줄면 뭐가 생기실까요? 시간이요. 그럼 뭐 하실까요? 만나요. 자, 지금 내가 오늘 공부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집에서 놀기는 너무 심심해요. 어차피 사물 인터넷이 밖에만 나가도 세탁기 다 돌려줄 거고요. 설거지 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다 틀어줄 거고요. 웬만한 거 다 해줄 거예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한테 시켰더니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 다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뭐 하실까요? 집에서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었더니 너무 심심해요. 뭐 하실래요? 만나셔야죠.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여가가 생기면 사람이요. 가장 먼저 생기는 욕구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즉 안정의 욕구가 생기고 내가 생활이 편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본능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눈 마주치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즉 만나게 된다는 거죠. 즉 소통, 공감하시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소통과 공감하는 영역의 직업은 많아질까요? 줄까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뜨는 의사가 누군가요? 신경외과 의사일까요? 심리 의사일까요? 신경정신과 엄청 뜨고 있잖아요. 신경외과 안 뜨는 이유 이제 로봇이 대체할 거거든요. 자, 17시간의 뇌수술을 로봇이 잘할까요? 인간이 잘할까요? 로봇이요. 로봇 안 지쳐요. 17시간 동안 안 지치는데 인간은 17시간 서 있어서 그 수술하면요. 눈도 안 보여요.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래서 신경외과 가는 거 다들 기피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히려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간의 감성 영역을 건드릴 직업군이 훨씬 더 다양하게 증가할 거고 지금 하시고 계신 직업군들 중에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감성을 건드릴 거, 어떻게 하면 공감을 살 거. 사람의 감정 영역을 건드릴 부분. 자, 우리 죽지 않은 분야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더 중요해지는 거. 자, 내가 시간과 여가가 생겼어요. 이제 뭐 하시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놀고 싶으시죠? 놀 수 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놀아요. 시간은 남았는데 몸이 아파요. 못 나가겠어요. 좋으세요? 어우, 답답해. 그쵸? 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건강 분야 훨씬 트고요. 자, 뷰티랑 예술 분야, 인간의 감성 영역 분야예요. 왜 뷰티 분야가 감성 영역이냐? 데이터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평균치를 막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얼굴로 생겼을 때 이렇게 화장했을 때 예쁘다라는 평균치를 해놨어요. 그 평균대로 촥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감정 영역이에요. 그렇게 평균치를 하고 났더니 너 오늘 왜 이러고 나니? 정말 이상하다. 촌스러워 죽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요? 평균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이거든요. 요번에 유행의 흐름이 이렇고 막 데이터가 막 뽑아요. 유행의 흐름이 이렇고 이게 아름답고 이렇게 입어야 예쁘고 막 몸매는 이러니까 이렇게 입어야 예쁘고 근데 그 데이터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거죠. 어머 이게 이상해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죽지 않은 분야가 오히려 뷰티, 예술, 건강, 오히려 인간의 감성, 미적인 부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드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실까? 내가 뭐를 하실까? 내가 어떻게 연결을 시키실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서 더 어떤 거를 해봐야 나한테 망하지 않을까? 어떤 게 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길게 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목적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같이 접목시키고 같이 적용시키고 함께 내 경험을 토대로 연결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면 뭐와 연결을 시켜야 할까에 대한 생각,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문재인 정권 안에 창직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되시나요? 네.
현 정권이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주고 사실 있어요. 창직하라고 되게 많이 쏟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많이 창직하는데 쏟아부어주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쏟아부고 나면 예산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음 정권 예산이 없어요. 다음 정권 때 쫄릴 거예요. 저희 다 아마 쫄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뭔가 생각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르셨는데 아마 지원을 안 해줘갖고 못 여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빨리 떠올리셔갖고 빨리 공부하셔서 이번 년 안에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항상 자 이번 년에는 화이팅 하셔야 돼요. 네, 정말 또 이번 2019년도에 예산안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시죠?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왜냐면 저도 벤처 승인 받으려고 제 회사 벤처 지원해놨는데 여성 창업자잖아요. 예, 거기다가 제가 일부러 스펙도 막 미친 듯이 올려놨어요. 왜냐면 스펙 높을수록 잘해줘요. 왜냐면 사업주가 안 망할 것 같으면 잘해줍니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실버 세대 또는 중년 여성 세대 그리고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 또는 퇴직할 남성 대상으로 또 엄청나게 또 예산을 투여해놨어요. 2019년도에 예산 비용이 현재까지 중에서 2배 이상 책정됐습니다. 호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예, 나한테 유리한 거는 얼른 끌고 오셔야죠. 다 내 돈으로만 여실 수 있으세요? 창직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돈으로만 열면 아까우시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호기를 누리실 때,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좋으신 거고 기회 잡아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되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게 서치하는 거죠. 내가 이 예산안이 얼마나 투자됐을까?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자 보시면 20년에 사라질 직업 보세요. 텔레마케터 없어질 거예요. 기계가 받을 거고요. 회계사, 소매점 계산원, 계산도 이제 기계가 대신할 거고 그다음에 속기사, 부동산 중개인 이제 이것도 오히려 부동산 중개인보다는 제가 오늘 해놨는데 주택관리사가 오히려 더 오히려 왜냐면 사물 인터넷 기반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오거든요. 집안일은 기계가 대신해 줄 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관리해주는 외부까지 관리해주는 또는 무슨 일이 났을 때 전화해서 좀 가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줄 주택관리사가 오히려 더 뜨는 분야예요. 부동산 중개인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방관은 근데 사라질 확률이 오히려 지금 17%밖에 안 되죠. 이거 확률이잖아요. 왜냐면 안전에 대한 게 훨씬 더 세졌거든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오히려 빅데이터와 이 기술을 합쳐서 오히려 안전 쪽은 더 많이 확충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배우 확률 좀 작죠? 이코노미스트, 자 금융관리사 43%밖에 안 돼요. 파일럿 55%. 자 파일럿도 왜냐면 요즘에 거의가 기계가 자율주행하죠. 우리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시대, 보편화 시대가 딱 10년 남았다고 해요. 저희 스마트폰 이거 나왔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지 아셨어요? 저희 진짜 빨랐잖아요. 저희 5년 안에 스마트폰이 저희 나라를 점령했어요. 거의 저희는 5년이지만 1, 2년 안에 사실 점거를 당했습니다. 70%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요. 예, 지금 3, 5년 안에 거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폴더폰이 더 비싸요. 그죠? 근데 자율주행 차량 나오면 쓸까? 라는 생각하시죠?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 5년, 10년 아니에요. 지금 일반화되는 거 일부러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 제조업 조사자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보시면 100%, 자 텔레마케터 99%, 회계사 94%, 소매 계산원 92%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직업군을 계속 갖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 안에 그쵸? 그리고 인건비 비싸졌잖아요. 인건비를 대체해야죠. 요즘에 그래서 실제로 강남역 가보셨나요? 강남역에 어떤 매장들 가보시면 마트나 가게들 가보시면요. 이미 그 앞에 혼자서 결제하는 거 다 서 있어요. 다 기계예요. 다 바뀌었습니다. 예, 어떤 지하상가 전체는요.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카운터 안에 음식 만들어준 사람, 요리사.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 다 세워놨어요. 없어요. 혼자 결제해요. 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완전 지하 매장 전체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건비 비싸졌잖아요. 안 써요. 그죠? 대체될 분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철밥통? 없어요.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거 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녀들한테 대기업의 목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철밥통이 없어요. 15년 안에 명퇴당해요. 네, 들어가고 나서 정말 들어가는 바늘구멍 뚫기도 힘들게 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15년도 안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줄일 거예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로봇을 대체할 거예요. 안 뽑아요. 청년 실업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 혁명 시대에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이 오히려 창직을 해서 자기 직업을 가져서 뭔가 창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고 안 하면 대기업으로는 오래 못 가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텔레마케터에 뭐 지금 뭐 어디 뭐 카드사 뭐 이런 데 텔레마케터들 향후 안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거 쓰겠냐고요. 돈 안 준다고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데 뭘 굳이 이걸 써요.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던 일자리도 다 잘리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삼성에서요. 40 넘으면 나가라고 해요. 돈 줄 테니까 나갈래? 더 있다가 돈 못 받고 나갈래? 이거요. 예.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대, 삼성 마찬가지예요. 41, 42밖에 안 됐는데 더 빨라졌어요. 5년. 명퇴가. 근데 내 자녀들에게 계속 너 대기업 꼭 들어가. 공무원 꼭 들어가야 돼. 공무원은 무슨 쪽으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요? 그것도 잘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못 들어가면 철밥통이 절대 없습니다. 철밥통을 대신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 저 때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공부 평생 교육 그 있죠. 대학 들어가면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시고 너 평생 공부해야 돼. 근데 필요 없는 국어, 수학, 쓰잘데없는 거 공부 안 해도 되고 너 잘하는 걸로. 너 말 잘해? 그러면 말 잘하니까 그럼 뭐 할래? 너 영업 잘해? 셀링 잘해? 그럼 뭐 할래?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꾸 뭘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너 나한테 사업제안서 들고 와봐. 갖고 와봐. 사업제안서 하나 만들려면요. 어마어마한 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기획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 그럼 하고 싶은 거 그래 너 공부 그래 너 대학 엄마 나 대학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 대학 안 가는 대신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너가 제안서를 갖고 와. 통과하면 안 보낼게. 딜을 하세요. 진짜로. 정말로 왜냐하면 평생 공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쓰잘데없이 진짜 국어, 영어, 수학만 되게 디립다 잘해서 과학만 잘한다고 절대로 돈을 벌고 철밥통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끝났습니다. 못 들어가요. 기업은 앞으로 지금 이거 청년 매번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하죠.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고. 줄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현재 물결 때문에 그러죠.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이직할 준비를 만들어야 되고 절대 공부 너가 싫어하는 공부가 아니라 잘하는 공부로 쭉 가게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현재 20대들한테 제가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특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쭉 가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갈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요 경험을 가지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뭐 할 거니? 공부해야지. 잘하는 걸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갖고 가는 거야. 지금 경험. 뭐 가지고 갈래? 라는 말을 제가 계속 물어봐요. 뭐 갖고 갈 거니? 라는 말을 했을 때 자, 지금 저보다 더 나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험치는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치를 내가 뭐와 연결을 하실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걸로 연결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직, 즉 내 성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공감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나는 기술을 좀 달달해요. 내가 되게 꼼꼼하고 수리 능력이 뛰어나요. 아니면 공간지각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잘 봐요. 그럼 그런 쪽을 좀 배우셔도 접목하시기가 쉬우시겠죠. 나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정말 공간지각력이 참 인간은 공평하다고 정말 떨어져요. 방향치예요.
예, 예술 영역하고요. 언어 능력은 되게 높아요.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공간 지각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방향치예요. 저는 그 지하철을 안 타요. 그래서 지하철 항상 거꾸로 타고 있고요. 시간을 잘 오히려 지하철 왜 시간 맞추려면 지하철 타 이러잖아요. 지하철 타면 시간을 못 맞춰요. 가라 환승 타는 구간에서 심장이 벌렁거려요. 항상 잘못하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자, 내가 잘하는 지능들,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이런 거 검사해 보셨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거 했을 때 혹시 나는 뭔가 나에 대한 검사해 보신 분 혹시 학과 공부 말고 나에 대해서 혹시 다중지능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중지능 검사해 보신 분 안 해보셨나요? 자, 추천이요. 다중지능 검사는 꼭, 네, 요즘에 다중지능 검사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발달한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거랑 연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잘하시는 것과 내가 잘해서 내 뛰어난 지능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내 자녀들에게도 꼭 해보시기를. EQ,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발달된 지능이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높다랗게 발달된 지능이 있고요. 혹시 내가 고루고루고루 잘 나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중지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야 정상입니다. 고루고루 나오면 발달을 안 시킨 거예요. 자꾸 고루고루 잘하라고 해서. 자꾸 모든 걸 잘하라고 해갖고 아니 오히려 상향평준화 됐거나 하향평준화 된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야 인간은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루고루 잘하면 자꾸 내가 뭔가에 압박을 받지 않았나. 내가 다 잘해야 된다. 많이 들으셨죠? 우리 자꾸 다 잘하라고. 네, 그렇게.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는 꼭 해보셔서 내 직업과 연결을 시키시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뭘 검사하기도 좋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나랑 얼마나 잘 맞으신지도 보여요. 아, 나 이거 계속. 그리고 내 학과가 하고 있는 이 학과 공부가 나랑 쭉 갈 수 있겠다. 계속 할 수 있겠다. 이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는 Who am I? 나를 테스트하시는 데는 꼭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의 지능, 나는 언어 지능에 보통 10가지의 지능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 지능 중에서 어느 쪽에 탑 1, 2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내가 선택한 학과가 나랑 잘 맞을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직업을 찾는 커리어를 개발하시는데 재밌게 시작하실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상위로 올라가실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 건가? 커리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나서 뭐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시게 되신다는 거죠. 저가 사실은 호텔 나오고 나서 진짜 저 많이 울면서 나왔거든요. 제가 그 호텔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남편한테 그래서 네가 그만두라고. 왜 내가 그만둬야 되냐고. 예. 막 진짜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여긴 했는데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고군분투한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 버티고 버텼는데 양수가 샜어요. 예, 집에 못 들어가갖고.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되면 호텔은 집을 못 들어가요. 날밤을 꼴딱꼴딱 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악으로 깡으로 정신으로 버티다 보니까 새더라고요. 예, 조산의 위험이 왔죠. 억울해서 또 울었어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가야겠다. 이제 그만하고 나가야겠다. 라고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 정부에 있는 돈 다 쓰고 나오자. 네, 내일 배움 카드 다 받아갖고 네, 재직자 다 쓰고 재직자가 그거 다 써갖고 끝나는 날 사직서 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 나오잖아요. 실업자 다 썼어요. 네, 우선은 다 쓰고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했죠. 그때부터 제가 고민한 게 후회마였어요. 나 뭐 잘하지? 나 뭐 잘했지? 이거 말고 잘했던 게 내가 뭐였지? 나 뭐 하고 싶었었지? 그럼 내가 지금 했던 거랑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나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그래 좀 늘었어. 나 호텔 나와갖고 내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서비스 얘기만 하기는 너무 싫어. 그럼 나는 뭐 잘하지?
모자라지를 궁금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제가 불만 공개 응대하기 뭐 이런 거를 강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못하겠는 걸 남한테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예, 불만 공개 나타나면 때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못하겠어서 그거는 못하겠다.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못하겠다. 남 앞에 설 때는 내가 뭔가 재밌고 내가 진정성 있는 거,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생각한 게 그때부터 팠던 게 컬러예요. 네, 그렇게 8년 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두 번째 선택한 길이 컬러였거든요. 배고팠죠. 컬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멘토도 없고요. 완전히 맨땅에 헤딩 수준이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거를 나는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제 저도 하나의 트랙을 만들어서 교수직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같은 그 컬러 강의할 때는 너무 신나요. 근데 그게 수강생들한테 느껴진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와서 제가 너무 울었거든요. 너무 울어서 그거 배우는 동안도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고군분투해서 근데 결국은 그 결합해서 다 얘기한 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호텔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언어적으로 공부했던 거 그리고 컬러가 공부를 하면서는 영어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용어가 돼 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합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로 가자. 그리고 결국은 나는 이걸로 결국은 풀자라고 해서 컬러에 관련된 건 제가 다 해요. 컬러 인문학, 컬러 리더십 강의 있죠. 컬러 리더십, 예, 인문학까지 팝니다. 컬러로. 예. 그래서 모든 얘기, 컬러 심리, 요즘에 미술 색채 심리 많이 하잖아요. 컬러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 예, 그런 것까지 다 하는데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서도 되게 어쩔 때는 그거 할 때 막 뭔가 막 공부하고 이럴 때 아니면 뭔가 교환 만들어서 나올 때 잠을 못 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데 날밤을 늘 새는 거는 호텔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은데 문제는 내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내가 신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나와도 제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게 신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나는 저 어렸을 때 화실을 다녔던 거 정말 말 그대로 저한테는 취미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하나, 교수님 그 화실 다녔을 때 딱 선생님이 했던 그 말 하나가 생각났어요. 너 컬러를 잘해. 너 컬러를 잘 봐. 너 색을 잘 섞어.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하자. 어디서 하지? 결국 내 취미가 직업이 됐죠. 자, 어떻게 살 건가? 자, 시간 기근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가, 아까 전에 제가 여가가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여가라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여가. 내가 생각한 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가. 삶의 보충제. 그래도 좋으세요. 나 여가 가야지. 여가를 즐겨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력제요. 자, 여가. 좋죠? 그냥. 그래도 우리 돈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자, 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식 같은 존재. 그래도 다들 삶을 지금 충실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어떤 분들한테, 회사원들한테 가서 제가 여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거는데 비용? 가족이랑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려면 비용이 그리고 시간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예, 시간을 빼야 갈 수 있는 거. 내가 휴가를 빼야 갈 수 있으니까 제일 두 가지가 드신대요. 여보, 우리 베트남 한번 갔다 와. 부모님 모시고. 그러면 이제 계산기.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선은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휴가 빼실 거를 어떻게 빼지? 내가 4박 5일을? 그죠? 그래서 여가하면 생각하는데 사실 시간 기급 바쁘다. 원래 여가라는 거는 내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럴만해. 이거를 누릴만해. 나는 그럴만하지. 진짜 활력제, 보충제, 쉼 맞습니다. 나한테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진정한 삶을 사는 거. 자, 우리 나태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세요? 나태하다라는 말 되게 부정적이죠. 자, 우리 나태하다 이러면 엄마들이 이러면 저도 엄마한테 너는 참 나태하다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태하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태라는 어원, 라틴어로 라테라는 말은 아케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케디아의 어원을 보시면 나태는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쁜 거죠. 쉬지 않고 일하고 바쁜 것의 반대. 그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막 이렇게 늘어져 있고 게으름 피고 이런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나태는요. 근데 원래 정의. 자, 원래 정의는 즉 여가를 가질 수 없음. 나태는 게으름이 아니라 여가가 없음이에요. 아까 여가 나한테 원래 아케디아 라틴어에서 아케디아의 개념은 본질에 충실하라. 나를 돌아보라. 원래 어원이 나태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어원 자체가 우리 요즘에 멍 때리기 대회 있잖아요. 사람이 쉼없이 달리면 한 번은 멍해야 돼요. 그래야 정리라는 걸 되는 거거든요. 아케디아의 나태라는 개념은 거기서 왔습니다. 즉 나를 돌아보고 나의 본질을 돌아보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알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본질을 우리는 나태라는 건데 이상하게 나태라는 말이 굉장히 나쁘게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왜요? 바빠야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시간 없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에 쫓겨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태라는 말이 나쁜 말로 들리는 거죠.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가 생길까요? 예. 근데 실제로 사람은 살면서요 한 번씩 멍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야 머릿속에 그 많은 것들이 정돈이 돼야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태가 필요하신 거죠. 즉 나태예요. 여가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가는 사치가 막 여가는 사치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여가를 잘 못 지키세요. 왜냐면 딱 그 개념이 많거든요. 여가는 사치지. 여가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게 한국이죠.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여가 문화 활동이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가, 경제적 여유가 가능한 거 한국 40.5%, OECD 국가 중에서 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 51.0%. 그리고 일본 47.9%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만 여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문화활동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가는 나쁜 거. 내가 시간을 내야만 가능한 거. 사실은 나를 돌아보는 일을 시간이 내야 가능한 거예요. 일부러 내셔야 되는 일이에요. 일부러 내셔야 하는 일이죠. 네, 일부러 내시고 나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공부에, 일에 바쁘게 쫓겨다니시면서 지금 나를 좀 돌아보시고 계시다. 내가 모자라는지 보고 계시다. 내 경험치를 좀 정리해보고 계시다. 지금 나와서 제가 마이크를 대드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으시다. 사람들 앞에서. 하셔야죠. 지금 업으로 삼고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엄마로 산 세월도 얼마신데 아빠로 살고 누군가의 자녀로 살고 누군가의 타이틀로 산 게 얼만데 왜 그 1시간을 내 인생 1시간을 못 풀어낼까요? 어딘가를 반드시 가셔야만 여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딘가를 쉬러 여행지를 가셔야만. 여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기 시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여가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 시작.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뭘 할지를 찾으시기 시작하시면 여가하고 그게 개발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거죠. 잘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칭찬받았던 거. 좋았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뭘로 칭찬받았었지?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엄마 아빠로부터? 난 뭘로 칭찬받고 살았지? 칭찬받은 적 없으신가요? 자, 여가 문화활동은 자 보세요. 내 삶에 꼭 필요해요. 여가 문화에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나중에 타인의 시선과 인정 고려해요. 내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타인의 시선, 내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 67.0%죠. 여가는요. 내 성향을 그냥 드러내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성향을 드러내는 수단. 내가 뭐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산으로 갈 때 막 있잖아요. 내 성향.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바다가 좋아. 성향만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본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커리어 개발을 할 때 진정한 여가, 그리스에서 원래 진정한 여가의 개념은 딱 두 가지. 사기 수영과 스쿨링이 원래 여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 시간에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수영과 스쿨링을 위해 나오셨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가 활동 중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초점을 맞춘 것도 커리어 개발을 할 때 맞춘 것도 이겁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스쿨링이라는 걸 할 거고 끊임없이 자기 수영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연결시키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걸로. 그리고 필요해지셔야 돼요. 코딩이 필요해지시고 빅데이터가 필요해지시게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나 PPT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과제 제출하느라고 배우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PPT 안 해보셨다. 그쵸? 자, 근데 안 하시면 안 되니까 배우셨죠? 예. 시작하셨죠? 필요해지셔야 돼요. 즉, 그런 필요한 걸 뭔가를 찾으셔야겠죠? 빅데이터가 필요해지시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필요한 직업군으로 여러분이 뭔가 뛰어드셔야 되겠죠? 안 필요한 일을 만들면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결국은 빅데이터를 안 쓰는 직업군은 도태될까요? 안 될까요? 도태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이 자기수영과 스쿨링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여가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시고 계셔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내가 이걸 잘 배우고 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다.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여가를 누리시는 거고 저는 여기를 오신다고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다른 일들이 있는데 여기를 오셨다고 선택을 하셨을 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래서 아까 전에 대답하실 때 여가가 뭔가요? 활력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진짜 저 얼마 전에도 기업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자 여가가 뭔가 4박 5일? 그죠? 예. 네. 미국? 예, 여가가 보세요. 가족여행. 근데 그게 되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가족여행. 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시기 시작했다면 커리어 개발을 이미 하고 계신 중이고 제가 하나 더 요구해드리자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는 교수님들과 함께 한번 면담을 요청하세요. 제가 이거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갖고 있는데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저는 각 학과 교수님들한테 면담을 좀 요청하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연결하고 있을까요? 해답을 그래도 조금 더 먼저 가신 분이 많이 알겠죠? 그죠? 자, 보시면 노예 여가활동량 점점 증가하실 거예요. 삶이 늘어나셨죠? 여가활동이 많아지실 거고 저희 사물인터넷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가활동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실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자, 우리 보시면 이거 일한 걸로 따져보니까요. 여가활동이 38년이시래요. 시간수로 따져봤더니 앞으로 38년을 내가 자 38년이면 거의 은퇴해야 될 나이 아닌가요? 근데 38년을 여가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38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뭘로? 어떻게 살 건가? 진짜 다시 물어보셔야 되죠. How to live. 어떻게 살 건가? 여가를 어떻게 누리실 건가? 여가는 4박 5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가는 그리스가 아니에요. 여가는 이미 38년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 삶 안에.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업이라는 여가를 갖고 계세요. 지속적인 여가를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직업이고요. 인생에서 여가는 광범위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을 계속 가지려고 직업을 갖기 위해 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내가 제1의 직업, 제2의 직업,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의 나의 또 직업은 무엇을 찾을까? 저도 생각해요. 저는 70살에 제가 은퇴를 하면 계속 고민하거든요. 나는 뭐라고 살았으면 좋겠을까? 그냥 100세 시대인데 70살에 은퇴하면 30년 놀아야 돼요. 도대체 난 30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노냐고요. 그리고 어쨌든 젊었을 때보다 몸도 힘들 텐데
예, 도대체 그 30년 동안 쌩쌩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할 건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놀아야 되냐고요, 30년을. 30년이면 보세요. 저희 20살에 만약에 25살이나 28살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30년 저희 58세예요. 은퇴할 나이까지 가는 그 시간을 도대체 저는 뭐하고 놀아야 할까요? 그래서 70살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설비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은퇴 후 나는 그러면 어떤 제3의 직업은 나는 뭐를 하고 살까? 네. 은퇴 후에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은퇴 후에 후학연성이 저의 꿈이에요. 지금 저희 나라에 뭔가 체계화되지 않아서 그 컬러를 좀 체계화시켜서 내가 그거를 퍼뜨려서 내가 그거를 조금 가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죠. 예, 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봉사로 좀 하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진정한 여가, 직업은 은퇴까지가 직업이 아니시고 은퇴 후에도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왜냐면 여가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노실 때 그냥 맨날 노는 거 재밌으세요? 시간 빠듯하게 내셔야 재밌으세요? 시간 빠듯하게 내셔야 재밌으시죠? 예,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딱 70세가 되셨는데 아빠 저희 사업하시는데 아빠 이제 좀 내려놓고 놀러 다니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힘들어 보이잖아. 그만해 라고 했더니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체력도 딸리고 그랬더니 아빠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다니세요. 여행 보내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것도 짬짬이 가야 재밌지. 야, 맨날 가는 여행 또 가고 그 다음날 돌아왔는데 또 가고 그게 재밌니? 나 이거 안 하면 우울해. 예. 체력 조절하면서 천천히 할 테니까 말리지 말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우선 자기 앞으로 10년 더 해보시고 결정하신대요. 예. 말하지 말래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노는 거 맨날 놀면 뭐하냐고. 그쵸? 그 얘기가 요즘에 어르신들한테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을 언제든지 여행 갈 거면 보내주래요. 날짜만 얘기하고 말해주래요. 간대요. 시간 빼놓으신다고. 근데 일하시면서 가신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직업. 직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젊으신 분들은 1차 직업. 자, 지금 내가 직업을 뭔가를 변화를 생각하고 꿈꾸시는 분들은 2차 직업. 그리고 내가 은퇴 후의 삶까지는 3차 직업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의 개수가 평균 동안 우리 지금 한 사람이 갖는 직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한 사람이 갖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한 번 들어가면 죽어라 안 나와갖고 그걸로 은퇴하고 끝 이랬죠.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갖는 직업의 개수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한국 사람들 7개요. 평균이 7개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의 직업만으로 못 가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직업과 2차 직업, 3차 직업 자신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졌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 워라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자,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 지금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워라밸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막 학교 막 야근 맨날 하고 이러면은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도 못 끝내고 안 되는데 나 시험 쳐야 되는데 막 이러시죠. 워라밸. 요즘 그 추세가 이거예요. 우리 20대들은 하나의 직업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이 끝나면 가서 왜냐면 나의 30대, 40대, 50대 직업도 생각해야 되고 내 60대 직업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을 제외하고 다른 거를 꿈꾸기 위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일이 정시에 끝나야 돼요. 일이 딱 6시면 6시 안녕히 계세요. 가야 돼요. 왜? 추후에 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가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요가 강사 자격증도 요즘은 이래요. 요가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해도요. 자격증을 따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요. 예, 헬스를 배우는데 헬스트레이터 자격증을 따놔요. 그럼 왜 따나? 이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해졌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현재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 워크 앤 라이프 아시죠? 불 꺼요. 6시 딱 되면 6시 15분에는 회사가 전체 소등 불 못 켭니다. 야근하지 말라고 집에 가시라고. 카카오톡 금지.
그리고 자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수업 이 인터넷에 왜 우리 사실은 일할 때 효율성 따지면 그 일 안 하는 시간 되게 많으시죠? 막 인터넷 가서 갑자기 쇼핑하고 있고 그거 다 셧다운 시켜놨어요. 그럼 일을 할 때 제대로 해라. 이렇게. 자, 요즘은 이렇게 계속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가를 중요하면서 왜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내가 생리나 신체보호 그래서 70년대는 먹는 게 중요했고 사는 게 중요했고 경제가 올라가는 게 중요했죠. 이 욕구 이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회 기속 욕구, 점점 커뮤니케이션, 사회 참여 이게 산업혁명 때는 중요했어요. 지금은 이 워라밸이 증가한 이유는 내 명예 욕구, 자기 표현 욕구와 자기 실현 욕구, 4차 산업에는 내가 뭐를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결국은 뭘 알고 뭐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자, 우리 각 단계마다 다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최종 단계에서 인간은 자기 실현 욕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 욕구 실현이 먼저인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각 단계가 다 취득이 되면, 각 단계별로 취득이 되면 결국 가장 정점은 자기 실현 욕구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에 더 뜻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진짜 곰곰이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그런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여유가 없거나 내가 진짜 너무 힘드셨을 때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건 이미 자아 실현 욕구가 시작되셨고 그러면 내 이 자아 실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시면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창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좋은 거는 메일 보내시면 답이 와요.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왜 나 혼자 고민하시냔 말이에요. 예, 모르시면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저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 찾아가도 될까요? 하셔야죠. 내가 나 혼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그죠? 나 혼자면 이게 될까 말까 머릿속으로 고민하시죠. 이 사업은 될까 말까 이 사업은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시죠. 이해되시나요? 자, 중요한 거 워라밸. 그래서 여러분들 퇴근 후 학생이 되는 신인류 퇴튜던트가 생겼죠. 요즘에 퇴튜던트입니다. 퇴근 후 스튜던트. 예,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면서 예, 이 워크앤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면서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여가라는 거는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거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90년대생들을 지금 현재 직업군으로 쓰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이해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원을 쓰셔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머 얘네 미쳤나 봐. 얘네 뭐 좀 퇴근하면은 막 땡가? 요즘에 문제 갈등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요? 안 맞으신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다. 야, 나 때는 선배가 안 가는데 너네가 가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종업원을 부리거나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부리실 분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예, 같이 밥을 먹어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햄버거 하나 사와서 샌드위치 하나 사와서 먹으면서 일을 끝내고 6시에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왜요? 퇴튜던트거든요. 끝나고 나면 배우러 갈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삶의 패턴도 굉장히 많이 이해해 주셔야 내가 성공적인 리더가 되시겠죠. 예. 결국 내가 뭔가 창직을 하셨을 때, 사람을 부리셨을 때 내가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건 그때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커리어 개발입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해요. 리더의 자리에서 돌아가는 시대를 빨리 읽으시는 것도 하나의 커리어 개발이라는 거죠. 시대를 읽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지금 와서 이렇게 퇴튜던트 하고 계시죠? 자, 저도 했는데요, 퇴튜던트. 퇴튜던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패스트러닝과 평생학습이죠. 가장 강조하죠. 하고 계신 공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할 사항들 그리고 전공 과목만 공부하지 마시고 전공 과목 이외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학과의 과목들이 있다면 접목해서 배우세요. 더 이렇게. 그래서
더 하나의 새로운 거. 이거 사람들이 안 해본 건데? 어머,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창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창의를 생각하고 계세요. 창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하나만 비틀어도 창의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직업에서 살짝 하나만 추가하셔도 창의라고요. 그게 창직입니다. 완전히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대국으로 선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얘네들이요 정말 치사. 얘네 언어 보세요. 중국 거 갖고 와갖고 우리 거야 뭐 이러시잖아요. 얘네 남미 거 갖고 와서 하나 비틀어갖고 자기 거라고 그러고 되게 잘 써요. 근데 그 5.56 하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이론 있는 거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다 얘네 걸 써요. 그러니까 돌아가죠. 창의는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를 비트시면 돼요. 내가 하나를 더 배우셔서 추가하셨죠? 창의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하나를 추가하시면 대신은 리더십이라는 게 없었나요? 리더십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근데 저 하나 추가했어요. 컬러. 예,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요즘에 막 경청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추가한 거죠. 즉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단 하나를 추가하세요. 지금 배우시고 있는 단 하나를 추가하세요. 내가 가진 경험 단 하나를 추가하시면 그게 창의의 직업, 그게 창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업지원사로 나와요. 왜요? 그걸로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학교 오셔서. 증거가 됐잖아요. 뭔가를 지원받으실 땐 제일 중요한 건 증거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서 그 과목을 이수하시고 그 과목을 공부하시고 내가 준비를 하신 건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나 이렇게 준비했다?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근데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단계고요. 그거를 증거 자료로 남기셔서 활용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좋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온 게 지금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한테 어쩌면 되게 내가 기존에 있었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가질 수 있다라는 세계가 오신 거거든요. 자, 쉽게 하나만 해볼게요. A, B, C, D 중에 내가 좀 그래도 어느 기술 분야에서 내가 4차 산업 분야에서 어느 거를 좀 접목할 수 있을까? 내 성향에 맞을까?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바라보는 한번 테스트하고 저희 요거까지 정리하고 이제 끝내드릴 건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가볼게요. 인터넷 뱅킹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나는 꼭 가시는 분 있죠. ATM기. 그죠? 믿지 않으셔서. 꼭 창구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가보세요. No, yes. 밖에 나오면 늘 잊어버리고 나온지 없는지 걱정된다. 나는 어느 쪽으로 갈지 쭉쭉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글씨가 안 보이세요? 자, 인터넷 뱅킹은 어쩐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밖에 나오면 늘 잊어버리고 나온 것이 없는지 걱정된다. No. 이거. 자, 액티브 X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해본 적 있다. 액티브 X 모르시는 분. 자, 액티브 X는요,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방화벽. 네. 그래서 모르면 아예 노죠. 자, 비밀번호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도 내 명령 없이 움직이는 것은 싫다. 기계는 지금보다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계 혹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기계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좋다. 그래도 조금 내한테 가능한 영역으로 이송하셔도 돼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사진 찍으셔서 카메라로 보셔도 돼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럼 확대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좀 나으신 부분들이 있나요? 응? C? 네. 자, 나는 그래도 조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기계 영역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좀 어떤 쪽이 나을까? 자, 나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 어떤 쪽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까? 그래서 혹시 이걸로 교과목이 좀 열리신다면 그쪽 분야를 좀, 조금 접목시켜 보거나 공부를 좀 해보시거나 그러신 게 나의 성향이 조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A 나오신 분. A, B, C. C 많으시네요. D. BC가 제일 많으시구나. 자, A 같은 경우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보안 분야, 정보산업
쪽을 잘하시는. 그래서 관련 직종이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악성 코드 분석가라든지 디지털 수사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 좀 배워보신다든지 요즘에 해킹 프로그램 이런 거 배우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세상, 사물인터넷이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제품 기획자라든지 스마트팜, 요즘에 스마트팜이 뭐냐면 농장 경영도 완전히 스마트하게 기계로 다 제어가 되죠. 물 분사시키고 온도 조절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사물인터넷 보안 전문가라든지 스마트 의류, 요즘에 옷이 5단에 스마트 의류에서 막 땀을 흡수하고 옷이 다 제어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나는 공부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관심을 좀 가져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봐야겠다, 관련 서류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더 가시는 분들이겠죠. 읽어보시면 나한테 좀 잘 맞는 게 책으로 읽어도 잘 읽혀요. 예, 완전히 좀 다른 언어로 들리진 않습니다. 자, 이거 C 많이 나오셨는데 인간을 도와줄 존재, 인공지능을 좋아하시네요. 인공지능을 좋아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트레이너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인터넷 페이스 개발이라든지 예측 수리 엔지니어라든지 공감 로봇 기술자. 자, 그런 분들은 이쪽 나오신 분들은 인공지능, AI 이런 쪽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이야기, 스토리, 잡지 이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 그건 또 괜찮아요. 예, 인공지능의 공감 영역들,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서 내가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을 좀 해볼까 라는 영역들의 책을 읽으시면 좀 좋으시죠. 이게 되게 쉽게 풀린, 요즘에 AI 영역도 쉽게 풀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부터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D 같은 경우가 꿰기만 하면 무한으로 활용한 봄의 빅데이터. 나는 빅데이터 영역이 좀 잘 맞는다, 찾는 거, 나는 이렇게 키워드 이런 거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블로그 운영도 잘해요. 예, 빅데이터 잘 하시는 분들이 SNS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들이 좀 있는데 조금 내가 어떤 쉬운 쪽부터 나한테 잘 익히는 쪽으로 좀 접목을 해보거나 읽어보고 들어가 볼 것인가를 찾아보셔서 요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수업들이 많이 열려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들으시면서 내가 익히기를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내가 준비하고 싶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되셨는데요.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뜨는 거죠. 한국어 교원 2급. 요즘에 요거 어마무시하게 뜨죠. 한류 때문에. 근데 이거는 향후 30년간은 계속될 거라고 해요. 거의 영어만큼 펴질 거라고 합니다. 네, 한국어가 너무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이게 과학적인 언어라 예, 한류 때문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망이 내놓은 기술학자들, 공학자들조차도 한국어 교원은 딴다고 해요. 예, 되게 웃기죠.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이라든지 아까 부동산 중개보다는 주택관리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요것도 요즘에 왜냐면 심리 분야가 많이 뜨는데 상담 심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컬러를 활용하거나 미술로 같이 들어가면 상담자, 내담자의 저항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 것들을 되게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색채를 안 쓰는 분야가 오히려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색을 쓸 수 있는 왜 AI 인공지능 만들어낼 때 이 AI 색 뭘로 쓸 건가 그것까지도 요즘에는 컨설팅을 하거든요. 기계 어떻게 만들 건가 그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영역. 만약에 공무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사실 사회복지사 파트가 제일 많이 늘죠. 창출이 제일 많이 되고 사회복지기관, 즉 평생교육기관은 반드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게 돼 있죠. 의무예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교육사 영역이라든지 학사회복지사 영역 그리고 직업상담사 요즘에 직업상담사 지금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추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나한테 맞을까? 그래서 아까 후에마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무료로 나에게 직업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가셔서 신청만 하시고 무료로 진단해주고 나를 찾아봐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셔서 하셔도 돼요. 예, 요즘에 이거를 토대로 하고 있고 또는 내가 이 직업군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 보셔서 요거를 같이 또 어떻게 하면 접목해 볼까. 요즘에 직업 상담사들이 화상 채팅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활용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을 그 기계를 그죠 네트워킹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보실까를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자,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렸는데 다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집중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